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물정보학실 박사과정 신동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쥐어스 스터디인데요. 쥐어스 스터디랑 어, 보통 S&P 같은 어디티브 이펙트랑 페노타입을 비교해서 어떤 S&P 혹은 어떤 CMV 어떤 CMV 그 밖에 어떤 제네틱 베리언트와 표현형이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알아내는 스터디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피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피링크라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 프로그램에서도 유명하지만 피링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링크에 쓰이는 파일들이 피링크 포맷이라고 하여 다른 유전분석 프로그램과 연동되게 해놓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피링크를 잘 배워두시면 다른 유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혹은 피링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에 혹은 산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링크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인풋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피링크를 안에는 많은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인풋 파일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쥐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풋 파일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풋 파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인풋 파일은 맵 파일, 두 번째 인풋 파일은 패드 파일, 세 번째 인풋 파일은 페노타입 파일입니다. 맵 파일 같은 경우에는 S&P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열의 구성 성분이 4개가 있고요. 첫 번째 열은 염색체 번호, 두 번째 열은 S&P 이름, 세 번째 열에는 제네틱 포지션, 네 번째 열에는 피지컬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패드 파일은 유전 정보가 있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GCT라는 정보들이 1하고 2라는 코드를 변형되어서 이 패드 파일에 담기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패드 파일에서는 이 6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이 6개의 앞에서 6개의 정보 중에서 첫 번째 정보는 가족 아이디를 나타내고요. 이 가족 중에서 인디비주얼 아이디, 아빠 정보, 엄마 정보, 그다음에 성별 정보, 그다음에 페노타입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체별로 좀 나열되어 있고, 이 6개 이후에는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 한 그 포지션당 한 줄이, 한 열이, 아니죠. 한 컬럼이 아니라, 요 두 컬럼이 하나의 포지션 나타냅니다. 사전에 약속했던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인지,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포지션이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2, 2로 되어 있는지, 1, 2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1, 1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유전 정보를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고요. 만약에 그 유전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칩을 찍거나 시퀀싱을 했을 때 빠져 있는 경우에는 0, 0으로 표시해 두고, 이따 쓰시게 될 명령어에서 제노타입이 미싱될 경우에는 우리는 0으로 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약속을 해주면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페노타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열에는 가족 아이디, 두 번째 열에는 인디비주얼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부터는 페노타입 정보가 드는데, 사용자 마음대로 한 개 넣고 싶을 경우에는 한 개, 한 열, 두 개 넣고 싶을 때는 두 개 넣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5개 넣고 싶을 때 5개 넣고,
나중에 분석할 때 우리가 몇 번째 페노타입을 쓸 건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건 아까 패드 파일에도 이제 페노타입 파일이 있었는데 왜 따로 얼터네이티브 페노타입 파일 만드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파일 용량을 잠깐 보시면 패드 파일이 약 29MB 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작게 만들어 놓은 게 29MB고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게 SMP가 한 8만 개 정도, 8만 개에서 9만 개 사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돼도 이제 29만 개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뭐 엑셀 파일로 연다거나 에디트 플러스 열어서 수정하기가 너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노타입 파일을 얼터네이티브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엑셀로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코딩할 때도 패드 파일을 건들지 않고 페노타입 파일만 따로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제 페노타입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전에 이렇게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이자 여기서 존재하는 하나의 프로세싱 과정 중에 하나로 프리퀀시가 어떤지 한번 볼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명령어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명령어에서 피링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피링크를 사용하겠다. 땡땡 파일은 이제 인풋 파일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2013 공이 빠졌군요. 이제 0414가 빠졌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넣겠습니다. 2013 04 샘플 데이터인데 이렇게 지정해 두면은 피링크에서는 이 세 가지 파일 중에 두 개만 읽게 됩니다. 이거는 막말대로 우리가 바꿔도 돼요.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데이터 써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까봐 아예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분석하실 때는 페노타입 파일 이름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꿨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제 우리 아웃풋이 어떻게 쓰여질 건가. 아까 우리가 똑같은 샘플 데이터에다가 프리퀀시만 붙었습니다. 프리퀀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땡땡 바바 프리퀀시는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알아보겠다. 아까 이렇게 파일을 바꾸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풋 파일에 넣은 이름은 딱 여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링크를 이제 다운받아서 MS-DOS용을 다운받아서 이제 열게 되시면은 압축 파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가 빠졌네. 제가 약간 연습을 하다 보니까 피링크 실행 파일 포함해서 이렇게 6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 GUI용이고 자바 베이스드입니다. 이건 이제 카피 정보고 리드미 정보고 이거 테스트 샘플 데이터인데 피링크 홈페이지 가시면 이 샘플 데이터 말고 다른 샘플 데이터도 있는데 이건 너무 간단히 나와 있어서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 피링크 exe 실행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CMD 창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ir은 이제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스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봤던 게 아까 이렇게 요거랑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웹 파일 있고 패드 파일 있고 페노타입 파일 있고 이름도 똑같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준비한 명령어를 쓰면 이제 여기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S&P가 8만 개라도 유전체 분석에서 굉장히 적은 거에 속하고요. 적다는 기준은 이제 생물정복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적다는 거고요. 실험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금방 되는 편이고요. 이제 폴더에서 윈도우 창에서 확인해 보면 새로 생긴 파일들이 이렇게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피링크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로그 파일이란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 과정을 나타내는 걸로써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 왜 에러가 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름 똑같은 붙은 거에도 free라고 붙은 거. 그래서 frq라고 붙은 파일을 열어보게 되시면 프리퀀시를 이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친절하게 위에 컬럼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크로모좀 정보이고 두 번째 열은 S&P 이름. 세 번째 열은 A1이라고만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피링 홈페이지가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A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이너리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한 포지션에 막 1, 2, 1, 2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1이 마이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2는 이제 메이저리라고 하고 MAF는 마이너 어리 프리퀀시고 이제 N 이제 크로비스라고 저는 읽는데 이 프리퀀시를 사용할 때 이제 몇 개의 크로모즘이 사용되는가. 페노타입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한 페노타입 89명이죠. 이제 사람 데이터니까 89명이니까 178을 2로 나눈 89가 나오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던 거. 그러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15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분이냐? 77분 사용하셨다는 거죠.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모자이고스티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2라는 거고요.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싱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MF가 0 나오니까 이거는 없어서 그럴 확률이 있고 근데 174니까 이게 없는 거랑 빠진 거랑 다 해서 0으로 표시됐고 마이너 프리퀀시도 이제 0으로 표시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는 동물 유전 분석할 때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뭐 육종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MF 0.1을 기준으로 자르고요. 보통 GWAS 스터디 할 때는 0.0으로 기준으로 자르고 이게 논문을 보시게 되면 그런 기준으로 자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전체적인 마이너리 프리퀀시가 너무 낮은 S&P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들을 너무 바이어스하게 나타내서 빼준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이제 GWAS 같은 경우에는 0.05 이하는 이제 S&P라기보다는 이제 뮤테이션 가깝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GWAS 스터디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각자 이제 논문을 찾아보셔야겠지만 일정 마이너리 프리퀀시 기준을 두고 그 이하는 제거해야지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더 깨끗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리퀀시를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마이너리 프리퀀시 같은 QC 기준들이 어떤 게 있고 이제 이걸 피링크를 이용해서 그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